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랜만입니다. 아르바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한 이 연승 기록들로는요, 방송화면 보시다시피 화살표 따라서 방송 데뷔한 첫 해 이렇게 3번의 두 자릿수 연승을, 그리고 작년에 4번의 이 두 자릿수 연승까지 포함해서 총 이제 7번의 두 자릿수 연승을 단 2년 만에 기록을 해줬고요. 이 모든 기록들은 단 2조합만으로만 만들어낸 기록들입니다. 뭐 3조 앞서고 4조 앞서고 안 합니다. 딱 2조합으로만 만들어낸 기록들이고, 올해도 이렇게 저와 함께 이렇게 대기록들 만들어가면서 조금은 건설적으로 베팅해 보실 분들께서는 아래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들을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5일입니다. 이제 복귀하고 정말 오랜만에 NBA 이제 첫 경기 분석인데요. 샬럿과 밀워키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띄우고, 자, 샬럿과 밀워키의 경기입니다. 사실 뭐 명확한 분석은 좀 불가능한 그런 경기입니다. 릴라드와 이제 쿤버가 빠져버렸죠. 밀워키의 핵심 두 자원이 빠져 있다 보니까 명확한 분석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샬럿 같은 경우가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원래 샬럿이 홈 경기는 좀 잘했어요. 좀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홈 경기도 굉장히 많이 부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긴 연패에도 지금 빠져 있기도 하고, 샬럿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단순하게 라멜로 볼이 없다, 뭐 닉 리차즈를 피닉스로 보냈다, 이런 느낌들보다도 완벽한 리빌딩 팀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스몰 라인업 형태의 팀이 컨디션까지 다들 죽어버렸다 보니까 많은 득점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라멜로 볼이 없으면서 외곽에 볼이 안 도는 데다가 마크 윌리엄즈라는 이제 혼자 주전 센터가 이제 뭐 벤치까지 커버하기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릴라드와 쿤버가 빠져있긴 하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핸디캡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배팅할 만한 라인이냐라는 걸 또 이제 물어봤을 때는 릴라드랑 쿤버의 출전 여부 한번 확인하고, 내일 아침에 아마 쿤버나 릴라드 나오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마헨 기준점이 9.5점인데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14.5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침에 릴라드 쿤버 출전 여부 보고 마헨 접근하는 건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난 좀 급하다, 좀 미리 가야겠다, 아침은 배팅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언더 정도만 배팅하시면 돼 보이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결장자 보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하게 배팅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봐요. 자, 다음은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리블랜드가 이제 보스턴한테 잡혔죠. 빅매치였는데 사실 클리블랜드란 팀은 좀 뭐랄까요, 잘 하죠. 이번 시즌 굉장히 뭐 13연승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상당히 1강 팀이긴 합니다만, 이게 감독이 애킨슨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시즌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골스 사단에 있던 코치가 감독이 된 거기 때문에 공격력만큼, 그리고 스페이싱, 그리고 볼의 흐름만큼은 잘 잡아주고 있는데 문제는 수비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그 왕조 시절 구축하기 전에 스플래시 브라더스 가지고 공격은 잘했지만 수비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죠. 다만 이제 애킨슨 감독은 이제 첫 1년차기 때문에 요런 이제 공격이, 오늘처럼 공격이 안 풀릴 때 수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자원들이 있느냐, 그리고 공격 말고 게임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런 또 다른 전력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보스턴이 수비를 잘하기도 했고요. 클리블랜드가 야투가 부진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클리블랜드가 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클리블랜드는 그야말로 야투의 팀입니다. 이번 시즌 야투로서는 클리블랜드를 깔 수 있는 팀, 그리고 뭐 견주어 만한 팀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오늘 못했다고 해서 내일 못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백투백 경기라는 거, 요게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린다 해서 클리블랜드 일반 승만, 그리고 디트로이트 프랜승에다가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클블 마인 보실 분들 차라리 오바를 보십시오. 디트로이트가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게임을 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클리블이 마인까지 한다라는 거는 오버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클리블이 수비가 좋아서 이기는 팀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클리블랜드 승, 그 다음에 프렌 승, 디트 프렌 승,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오버 쪽이 좀 더 나아 보이고요. 클리블랜드 일반 승이나 마이너스 핸디캡은 그렇게 메리트가 좋은 경기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틀랜타와 샌 안토니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대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데이런 팍스가 이제 얼마만큼 팀에 빨리 적응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게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웬반야마까지 같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파생 효과는 뭐냐면 상대하는 팀이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런 팍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만들어서 슛을 쏘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역 방어를 뭔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기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왜? 웬만야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공간이 많이 생길 거고 데이런 팍스가 조금 더 공격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웬만야마를 놓치자라고 한다니 웬만야마의 높이를 또 상당히도 까다로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런 팍스와 웬만야마가 공존만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크리스폴이 돌아왔을 때 샌 안토니오는 굉장히 좀 강팀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다만 크리스폴이 아직까지 빠져있고 명확하게 팍스가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에다가 또 애틀랜타 홈 경기이기도 합니다. 트레이 형이 못 나올 가능성보다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히려 샌안 쪽 보시는 분들, 애틀랜타 보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는 오바 쪽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 경기는 애틀랜타 그래도 역배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역배나 아니면 프랜슨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방 기간 동안 굉장히 잘 써먹은 팀입니다. 필라델피아, 이제 홈 필라델피아 프랜승 쪽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필라델피아라는 팀을 작년이었습니다. 12월 말쯤에 숲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이제 팀 각 NBA 30개 구단 팀을 이제 등급을 나누는 이제 그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필라델피아라는 팀을 A등급에다 놨거든요. S, A, B, C, D까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야, 아무리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A등급이 맞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패수가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들 승률이 거면 20-30%였는데 지금 많이 올렸습니다. 보시면 20승 29패 많이 올라왔죠. 거의 40%대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결국에 필라델피아라는 팀이 갖고 있는 힘 자체는 뭔가 공격이 좋다, 수비가 좋다, 둘 다 아닙니다. 이 팀은요, 공격이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고 수비가 떨어지지도 않는 팀에다가 주전이 못하지도 않고 벤치가 최근에 또 많이 힘을 올렸기 때문에 벤치가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팀이 베테랑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죠. 베테랑도 질비한 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신인이 없느냐? 또 신인급 선수들도 질비한 팀입니다.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는 딱히 단점은 찾아볼 수가 없는 팀이에요. 그만큼 강점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 필라델피아 프랜승을 제가 최근에 NBA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연승, 5연승, 6연승 굉장히 최근에 꾸준하게 연승을 달려냈던 게 요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홈 경기에서 좋은 팀 필라델피아 스키텍이나 프랜승을 좀 많이 활용을 했었고, 오늘도 필라델피아 프랜승이 그렇게 핸디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원정 마이애미랑 비교했을 때는 차라리 역배를 받은 필라델피아가 좀 접근하기가 낫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역배 쪽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게 프랜승은 기준점이 1.5점이라서 굳이 갈 필요가 없겠죠. 가실 거면 그냥 역배승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는 언더 보겠습니다. 원정 마이애미는 다른 것보다도 공격력의 기복이 좀 커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요거는 언더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랑 멤피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번 최근에 이제 NBA가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연승을 이어가는 데에는 적절한 역배와 프랜승을 잘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하나의 역배가 보이는 경기 바로 토론토 경기입니다. 일단 자모란트가 출전할 수 있는 멤피스는 웬만하면 반대를 보기가 어려워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제가 2D까지, 그러니까 자모란트는 여러분들 혼자서도 잘하는 유형이지만 센터도 함께 살려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왜? 자모란트는 슬래셔형 가드, 그러니까 포스트 한쪽을 헤집어줄 수 있는 가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모란트 쪽에 붙으면은 포스트가 비고 또 포스트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외곽이 빌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페인트 존도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의 어떤 가드이기 때문에 ED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런 부분에서 ED랑 자모란트가 함께 뛸 때 이번 시즌 효율이 좋았는데 역시나 직전 경기도 또 좋은 효율을 보여줬던 두 선수였고요. 루크 캐너드가 이번에는 게 다소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스먼드 베인과 자모란트가 함께 뛸 때 멤피스가 이번 시즌 좋은 성과를 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루크 캐너드도 확실하게 뭐 슈터로서의 개념은 명확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은 BQ가 떨어진다라는 거, 경기 운영이 떨어진다라는 게 좀 단점이겠고요. 오늘 멤피스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수비가 좀 돼줘야 됩니다. 멤피스는 최근에도 직전 경기도 뭐 128득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결국 오늘 상대하는 팀이 토론토인데 토론토란 팀은 제가 이제 NBA 분석해 드릴 때마다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홈 토론토는요 한 10경기 중에 한 번, 두 번 골로 이 미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투가 막 터지는 날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쿨타임이 좀 돌지 않았을까? 이제 이쯤이면은 한 번 또 터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에다가 상대팀이 또 수비까지 안 하는 공격형 팀이다? 함께 야투 던지면서 달릴 수가 있다? 이거는 오바 쪽으로 가시면서 토론토 프렌을 한번 같이 가져가 보시는 것도 저는 좀 훌륭한 방법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토론토 프렌승에다가 오바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멤피스 일반승 똥배보다 토론토 역배에 대한 고배당 메리트가 더 있어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토론토 역배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네소타와 시카고 불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스는 이제 잭라빈을 보냈죠. 잭라빈을 세크라멘토 쪽으로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터가 조금은 비어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는 잭라빈으로 먹고 사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이제 팀의 색깔과 전술을 바꾼 데 있어서는 기디의 역할이 컸죠. 기디가 1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성과가 나냐 안 나냐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기디가 뛸 수 있는 시카고 불스는 어쨌든 볼이 잘 돌고 뭐 외곽에서 그렇게 임팩트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잭라빈이 있으면은 잭라빈은 스코어로 자원이기 때문에 조금 득점에 관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막 승패를 크게 막 저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미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디미첸조와 랜들까지 모두 빠져버리기 때문에 좀 더 포스트의 공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홈 경기에서 고득점을 한 경기는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미네소타가 이번 시즌에 힘들어하고 있는 게 공격 패턴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인데 그게 또 먹히는 날에는 또 다득점을 합니다. 결국에 이 경기는요 미네소타가 사실 그렇게 공격 패턴들이 막 막힐 그런 구간들은 아닌 것 같고 불수도 왜냐면 수비가 안 되니까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바 흐름 속에서 제가 이제 제 NBA 방송의 공식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는 일단 미친 척하고 배팅 한번 해보셔라. 결국에는 이번 시즌 꽤 원정 불스 역배로 재미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 프렌승 한번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니면 역배승이나 아니면 오바 쪽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불스 역배 프렌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타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리바운드 차이가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골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스 주치의죠, 여러분들. 아마 대한민국에서 골스 역배 저보다 더 잘 맞춘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승부로도 뭐 골스 역배는 항상 많이 활용을 했는데 다음은 이제 골스가 정배입니다. 유타가 역배고요. 유타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는 못해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저는 오늘 경기 가장 큰 차이점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여기 포스트 라인에서 리바운드 차이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그린도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최근에 뭐 파울 트러블 일으키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막 팀의 긍정적인 역할을 불러올 선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커리도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뭐 득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부진하는 모습은 아니긴 한데 확실하게 예전만큼의 어떤 임팩트는 떨어진 상황이고 커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많은 부분에서 힘을 낼 수는 없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또 골스이기도 합니다. 유타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전부 다 득점력들은 갖고 있어요. 다만 감독이 문제야, 감독이. 유타란 지금 현재 이 라인업과는 좀 맞지 않는 옷과 그런 전력들을 쓰고 있는 전술들을 쓰고 있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홈 유타기도 하고 확실하게 캐슬러가 이제 뭐 리바운드를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만들어진 데다가 유타는 클리블랜드랑 붙어도 템포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팀입니다. 결국 이제 유타를 잡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팀이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하면서 유타를 좀 치고 누르냐는 건데, 골스는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팀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유타 프랜승 접근하기 좋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타의 뭐 역배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승은 골스 쪽, 골스 일반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덴버와 뉴올리언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접근하기는 괜찮아요. 접근하기는 괜찮은데 이제 직전 경기를 이제 제가 요거를 주역으로 가져갔었죠. 덴버 마인스. 그때 점오 마인이 났어요. 이거 잘못했었으면 부러질 뻔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웨스트브릭이 없다 보니까 볼이 밖으로 나가면 안으로 안 들어와요. 덴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계신데 지금이야 덴버가 워낙 잘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 덴버는요 굉장히 불안한 팀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요키치가 한번 막혀버리면은 볼이 잘 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웨스트브룩이 덴버에 왔을 때 제가 덴버라는 팀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 아마 웨스트브룩이 오게 되면서 볼이 굉장히 잘 돌 것이고 많은 득점을 동반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덴버가 실제로 이번 시즌 좋은 이제 공격 템포를 보여줬을 때가 바로 그 시점이기도 했죠. 웨스트브룩이 빠졌을 때는 볼이 일단 안 돕니다. 직전 경기도 보시면은 단순하게 임팩트로 찍어 눌렀던 것이었지 볼이 잘 돌았다는 느낌은 좀 받을 수가 없었고요. 역시나 덴버는 너네도 너네 할 거야, 우리도 우리 할 거 할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수비값에 대한 문제점도 늘 지적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뉴올리언즈가 조금은 아쉬운 점은 너무 이제 득점력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라는 거. 이 팀은 1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올스코어 라인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여기에만 득점력이 집중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팀이 전반적으로 잘 안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4번까지 적어도 좀 내려와 줘야 돼요. 득점 라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또 뭐 덴버랑 원정 연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기는 덴버 승에다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바는 오바까지 볼게요. 다만 덴버 이거 이번에도 0.5 마인 날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다음은 오클라호마와 피닉스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별로 이제 분석하고 싶진 않았던 경기였는데 왜 그러냐면 오클라호마가 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질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양 팀은 이제 이번 시즌 초반에 제가 우승 후보로 잡아드렸던 두 팀이에요. 근데 지금 피닉스가, 그러니까 한 팀은 시즌 초반에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뭔가 전부 다 이제 고쳐나가서 지금은 완전체가 된 느낌이고, 이 한 팀은 초반부터 정말 각광받고 진짜 막 단점이 없을 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단점이 보이는 그런 좀 상반된 분위기의 우승 후보 두 팀입니다. 피닉스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요, 선수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피닉스는 지난 시즌에도 브래들리 빌과 데빈 부커 그리고 케빈 듀란트가 모두 잘했습니다. 근데 왜 성과를 못 냈냐? 감독이, 그러니까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함이 떨어졌거든.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에 부데놀저 감독이라는 명장을 데리고 왔을 때 피닉스라는 팀이 굉장히 높게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즌 초반엔 잘해줬지만 점점 갈수록 전술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최근에 부데놀저의 감독의 전술은 사실 이게 무슨 전술이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데빈 부커와 브래들리 빌, 케빈 듀란트가 직전 포틀랜드 원정에서 세 선수 모두가 완전 하이 스코링을 했습니다. 뭐 30, 뭐 20득점, 20 몇 득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졌단 말이야. 이 말은 결국에 전술의 디테일함의 문제라는 건데, 결국 피닉스가 최근 연패에 빠져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도 봅니다. 이 전술적으로는 사실 깔 게 없는 오클라호마 홈 경기에 어떤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클라호마 승에다가 마헨 승리 그리고 언더오바는 오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핸디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던 그런 경기였다. 다음은 근데 꼭 보면 저런 게 형들아, 오클라호마가 귀신같이 마인을 합니다. 예, 저런 게. 다음은 세크라멘토와 올랜도 구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선수 잭라빈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잭라빈 형들 2번에 있는 게 조금은 낯설 겁니다. 우리 형님들 뭐 이번 시즌부터 아마 NBA 보신 분들은 아니면 뭐 지난 시즌부터 보신 분들은 야 잭라빈은 포워드 아니냐? 3번 아니고 4번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잭라빈이 원래 2번에서 뛰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카고 불스 때 이제 더마드로잔과 잭라빈이 함께 뛸 때 3번과 2번에서 뛰었었죠.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뭐 정말 뭐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NBA를 많이 봐왔고 그래 조금은 디테일한 분석을 갖고 있고 이번 시즌에 제가 예측했던 것들이 대부분 맞아떨어졌던 팀들이 많죠. 세크라멘토가 우리 형님들 지난 시즌부터 세크라멘토라는 팀을 알게 된 분들은 세크라멘토 공격팀 그리고 세크라멘토 하면은 외곽팀 템포팀, 빠른 팀 이런 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아마 지금부터 하나씩 색깔이 좀 바뀔 겁니다. 당장 내일 바뀌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자, 세크라멘토의 그런 빠른 공격 농구를 만들어낸 장본인 바로 골스 사단의 크리스 브라운 감독이 잘렸죠. 그리고 그 전술의 핵심이었던 디에런 팍스가 지금 샌 안토니오로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릭 몽크가 1번을 서고 있고 잭라빈 그러니까 조금은 샤프하지만 포워드 라인이 2번 그리고 더마드로잔이 3번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템포를 낮추더라도 포스트에서 상대팀을 조질 수 있는 팀이 됐다. 요런 느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막 쏟아붓는 느낌보다도 템포를 올려서 포워드 라인에서 쇼부를 볼 수 있는 팀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랜도란 팀의 유일한 어떻게 본다면 강점이죠. 포스트 라인에서 어쨌든 간에 힘을 내면서 경기를 갖고 오는 팀인데 그마저 세크라멘토가 오늘 같은 조금 더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줄 수가 있고 올랜도 여러분들 제가 이번 시즌 초반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올랜도 홈 경기랑 원정 경기 이번 시즌 완전 극과 극입니다. 이번 시즌 홈과 원정 가장 경기력 차이 편차 심한 팀 올랜도입니다. 원정 올랜도는 최근 연패기도 하고 좀 걸러갈 필요가 있다. 세크라멘토 승리 보도록 하겠고요. 마인승에다가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번트리랑 리즈 이제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인데 요거는 리즈가 홈 경기였다라고 한다면은 리즈 쪽으로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이게 코번트리가 홈이지 않습니까? 코번트리가 최근에 5경기 동안 수비값으로만 게임을 다 끌고 왔습니다. 최근 5경기 4승이기도 하고요. 이 4승이 모두 수비값으로 승리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코번트리가 수비가 좋은 팀이냐?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주전 공격 쌍포가 모두 빠져 있고 아직 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비적으로 게임을 했는데 또 하필이면 그 수비 라인에서 또 빌드업이 잘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바나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비드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빌드업이 되는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코번트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지 않으면서 승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는 최근에는 또 5경기 동안 4번의 승리를 또 거두기도 했습니다. 리그 4연승이기도 하죠. 반대로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으로 게임을 갖고 오는 그런 팀인데 직전 경기 카디프한테 또 7대0 승리 그러니까 많은 득점을 동반하는 그런 승리를 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리즈의 문제점도 벤포드라는 역시나 원툴 주포가 현재 오늘 빠져있는 상황이겠고요. 리즈의 원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원정 리즈는 게임을 못해요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게 원정 리즈는 기복이 좀 심합니다. 잘할 때랑 못할 때 그 편차값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양쪽이 아마 조금은 수비적인 형태에서 왜냐면 리즈도 지금 최근에 리그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고 결국 양쪽 다 상위권 팀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승점 1점이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원정 리즈가 조금 보수적으로 경기를 하지 않을까 해서 언더 정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만한 라인입니다. 굳이 뭐 하나 접근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뭐 리즈 헨무 고배당 한번 노려보시거나 리즈 일반승 정도만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것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11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마쳐 드렸고요. 뭐 최근에 NBA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4연승, 5연승, 6연승 순서대로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4, 5, 6연승이라는 게 아니라 요거 한번 하고 하루 쉬었다가 요거 또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단 2조합이긴 합니다만 두 레이스 연승이 또 꽤나 많은 또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또 이렇게 함께 달리실 분들 건설적으로 배팅해 보실 분들 연락 주시면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곧 구독자 이벤트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